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로 재선 임기 2년 차를 맞았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첫 번째 임기는 서울시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했다면요. 지난 1년은 수도 서울의 앞날을 책임지는 재선시장으로서 박원순표 정책 추진을 본격 예고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재선 서울시장들이 그랬듯이 박 시장이 대선 프레임에 갇혀 특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박원순 시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해보고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박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려 55.8% 지지율을 얻어가지고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특히 전통적으로 여권의 텃밭으로 불렸던 이 강남 3구 중에 송파에서 과반 득표로 이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박 시장의 지난 1년간의 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두 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입니까? 네. 저는 85점. 85점. 저는 점수가 좀 짠 편입니다. B 플러스 정도. 그렇죠. B 플러스 정도. 학점 치면 B 플러스인데 네. 85점 정도 주는 거는 임기 올해가 2년 차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요. 그 정비에 내용 콘텐츠라든지 비전이 좋아요. 85점.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85점은 되고,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예. 앞으로 90점, 95점이 될지 75점이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한 85점 정도 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투표임에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6.4 선거에 하고 취임 일성을 했던 키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복지, 세 번째가 경제였습니다. 예. 그걸 나누어서 봤을 때는 안전이란 측면에서는 한 85점을 주고 싶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한 80점을 주고 싶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갸우뚱하다는 점에서 한 75점에서 평균으로 한 80점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전에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재밌는 것이 당선될 때 한 55.8% 정도의 어떤 지지율로 당선을 했는데, 이번 그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딱 56%가 왔습니다. 예. 결국 본인들이 지지했는 부층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층까지 끌어안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민선 6기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죠? 네. 나왔을 때 박 시장은 몇 위 정도 했나요, 그럼? 화면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화면에 보시면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896명 전화하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14.6%포인트입니다. 네. 응답률은 16 나와 있고요. 네. 자,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1위가 김기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2위가 안희정 충남지사 쭉 내려오다가 박원순 시장이 없네요. 6등이죠? 예. 6등입니다. 몇 쪽에 나와 있죠? 56%.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그 밑에고 쭉 내려가다가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48점입니다. 네. 그래서 또 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은 거의 꼴찌에 인천 유정복 시장 32점. 꼴찌 바로 위에 경남의 홍준표 지사. 예. 16개 중에서 6등을 했습니다. 네. 중간이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론조사는요. 예. 봐보세요. 영남 같은 경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지사와 일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정이나 시정 같은 일체가 상당히 많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상당히 계층들이 다양해요. 많이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 서울이 6등, 경기도가 몇 등입니까? 10등이잖아요. 인천은 맨 뒤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만큼 짭니다. 그러니까 강한 정치성 때문에 잘하고 있더라도 나는 지지 못한다. 원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6등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1등을 1등. 그런데. 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네. 네.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1년 박원순 호는 이 다양한 갈등과 또 이슈에 직면을 했지만 생활 밀착형 복지 사업은 이 다방면에서 좀 큰 성과를 낸 편이죠. 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안전, 복지, 경제 중에 복지에 있어서는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성경의 말씀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전체 복지 예산 전체 예산 중에 복지 사업에 관한 예산을 한 3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어떤 것을 또 그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은 어린이, 아동을 위한 복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한 복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과 어떤 젊은 층에 대한 어떤 복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0곳 확충한다 했는데 이미 한 상반기를 지나는데 한 98곳 정도 이미 벌써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것은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떤 가정 어린이집을 그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그 옛날엔 동사무소였죠. 지금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행정적인 우리가 뭐 주민등록 발급받고 그런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른바 복지 지역 복지 허브로 만드는 그런 네. 아이디어도 상당히 어떤 우리 주민 밀착형 생활 밀착형 어떤 복지로서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데 네. 국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그와 같은 것에서는 상당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동복지센터로 재편을 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정규 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에 대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지난 1년간의 이 생활복지와 함께 내부 혁신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이른바 박원순법이라고 하는 공직사회 혁신 대책. 얼마 전에도 그 박원순법으로 그 해임되는 공무원 한 명이 그랬죠. 공무원 네. 고위 공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평가 내릴 수 저는 있을까요? 그 이제 정치학자로서 네. 반부패 이 공직사회 정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관련 세미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박원순 시장한테서 제가 제일 좋은 그 초기에는 일종의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에 예. 초점을 맞추는 박 시장의 특유의 강점을 좋아했는데 그건 일기 때고 지금은 이 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법의 상징은 김영란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 김영란법 위에 박원순법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더 강력하니까 예. 이거는 아직은 이제 서울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 강령이지 이것은 뭐 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라 저는 봅니다. 예. 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풍문하고 1,000원이라도 받는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명 박원순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비록 강제성은 없습니다만은 김영란법에도 없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액수를 1,000원이라도 받으면은 바로 중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법을 적용받아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이 지난 2월에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국장이 상품권 50만 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 이것을 이제 적발했는데 바로 이것을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니까 서울시가 이 간부에 대해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예. 네. 해임이면 뭐 해임은 파면 파면 다음에 다음에 제일 무서운 해임이죠. 법이죠. 예. 그럼요. 파면은 끝나는 것이고 해임은 그 직에서 아예 해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징계 중에서 두 번째로 센 예. 고강도 징계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사유가 무엇이든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면 박원순법 네. 내부적으로는 잔잔한 호응이 잇따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어도 공직사회만큼은 이대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시범 또는 모범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이 밖에도 또 성과가 있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 밀착형,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브랜드는 보면은 뭐 거대한 어떤 뭐 물리 사업을 한다나 거대한 건설 사업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이제 옆에서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서 나름대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른바 박원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 사업, 그 최근에 이제 종로, 율곡로 등 도심 주변 주요 도로에서 차선을 줄이고 오히려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이런 도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동차 운행 속도가 늘었다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걷기 좋은 서울이라고 해서 보행 전용 도로를 확대했는 것. 예컨대 청계천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없는 거리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 지역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종래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같은 게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주민 재생 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나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 그 먹거리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원순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엑스와 지금 그 서울 그 88 우리 그 운동장이 있는 근처를 해서 동남권역 국제 교류 복합 지구를 만든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팔대 잠실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남과의 어떤 마찰도 있습니다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고 이번 그 임기 중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리더십을 보여서 지역과 어떤 서울시의 이익을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 경기가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박원순 시장 임기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들 중에 언급하시지 않은 것 중에 뭐 창동 상계 신경제거점 중심 지역도 있고 홍릉에 뭐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성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이런 부정적인 평가, 소통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평가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이고 아마 박원순 시장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고요. 시민운동가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장으로는 딱 적격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래서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시민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뭐 현장 시상실 이런 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소통을 강조했고 또 토론회도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청책 토론회. 시민들 듣겠다. 지금도 서울시장에 가면 큰 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해 말에 서울시민 인권선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일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 보호조항을 놓고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고 또 표결 때에는 시청에 점거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서울시장으로서 당초에 조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판, 그래서 일부 지모 진영에서도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또 하나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좀 소통이 부족했다. 뭔가 좀 잘 준비를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이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애초에 철거될 예정이었는데 이 박 시장이 해외 사례를 많이 좀 참고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철거하자고 이제 공중 정원식을 이걸 그대로 이제 보고 우리도 철회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갑자기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또 주변 상인들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또 막 격돌도 일어나고 그랬었죠. 이런 대목을 보면은 발표도 하고 본 계획은 좋은데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니까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그 고가도로 위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조율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다수 좀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은 제 롯데월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저층부 임시 개장을 했는데 근로자 사망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에 이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논란이 많다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서울시하고 또 롯데 측에서 이걸 보완해라 해서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박 시장은 그러면은 제1롯데의 시민 자문단을 운영해서 좀 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선하겠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방안을 내놓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박 시장이 그러면은 오픈을 하지 않고 보완을 하고 나는데 문을 열었어야 되는 텐데 일단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월드 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뒤에 내놓는 이런 방식이 과연 이 소통형이냐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소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서울역에 있는 공중정원이요. 예. 저 뉴욕에서 이 하일라인 파크를 가보기는 했는데 기대가 되긴 하면서 또 출근길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그래요? 들긴 네. 들더라고요. 될 수 있어요. 네, 최근 이 박원순 시장은 또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 지지율이 치솟고 있잖아요. 유력 대선 후보로도 다시 부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을 또 내놓지 못해서 이 지지율에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그 어떤 리더의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상당히 어떤 초점을 두고 했던 분이라서 다른 어떤 분보다 어떤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 과가 지금 그 서로가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정보 공개, 한마디로 그 밤 10시에 했던 그런 것을 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어떤를 상대로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그 정부로부터의 어떤 정확한 어떤 정보 공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뭐 그런 시점이 어떤 정확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이 어떤 것보다도 그 나름대로 어떤 재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서로 손발이 처음에 맞지 않았는데 이렇게 밤에 그 한밤 그 인터뷰를 함으로 통해서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나갔던 그런 것은 국민들이 보면서 상당히 안심했던 그런 그렇죠. 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또 부정적이고 좀 미흡했다 하는 점을 한두 가지 들면은 굳이 그것을 밤 10시에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안 그래도 사람들이 그 메르스라는 것이 잘 모르는데 밤 10시에 그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떤 공포심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하나 가능할 것이고, 특히 어떤 한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밤 인터뷰를 한 다음 날 네, 삼성병원 의사가 바로 네. 반박하는 것을 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것을 공과 가를 했을 때는 공이 더 컸고, 그와 같은 것이 성과가 바로 어떤 야권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까지 올랐는 성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속 조치 미비로 해서 오늘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만 네. 지금 여당 대표가 1위로 오르고 약간 밀려났다는 그런 모습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후속 조치나 한마디로 컨텐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어제도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이제 명동에 있는 상가들을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긴다, 그런 시장이구나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서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바로 이제는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 였다고 해요.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겠다는 건데, 경제 살리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수도 서울이라기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네. 이 큰 도시에서 서울시장만의 능력 가지고 서울시의 무슨 뭐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그 경제 살리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서울에 걸맞는, 서울의 규모,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가 발전됐다. 디지털 제일 강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수도 서울 아닙니까? 예. 이 디지털과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일종의 금융이라든지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해외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한꺼번에 금융도 포함해서 묶어내서 서울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 신성장 동력인데,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핀테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네. IFC에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에다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옳다고 봅니다. 예. 서울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대목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발전과 맞물릴 경우에는 어쩌면은 뭐 영국과 맞먹을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면은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관광객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메르스 문제 때문에 그 느꼈습니다만은, 관광객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다양한 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이건 관광이 아니라 관광이 만들어내는 이 후방 효과가 굉장합니다. 예. 뭐 먹는 거, 자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좀 애를 쓰겠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한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의 집권
제 2기 때는 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3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또 이 박 시장이 회견문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이제 발길이 좀 끊긴 외국 관광객을 다시 서울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봤더니만 지금 지난 6월달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 외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취소했는 게 한 14만 명 정도가 되고 그걸로 인한 피해 금액이 추산컨대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어떤 우리 서울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그 작년에 그 우리 세계 유력지 타임 질환대를 봤더니만 굉장히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항로에서 가장 어떤 바쁜 이 항로가 어디와 어디 사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파리하고 그 런던도 아니고 바로 예. 서울하고 제주였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게 1위였습니다. 네. 그러면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광이란 건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광의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관광을 홍보 마케팅하는 측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온 그 이후에는 서울 둘레길이라든가 어떤 숨겨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지난 한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 빨간 그 조끼 입고 직접 그런 어떤 그 투어를 했다는 것까지도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오늘 봤더니만 그 관광 홍보를 위해서 상해하고 북경을 지금 2박 3일 투어를 한다고 했고 소식을 받고 또 거꾸로 네. 해외 유명 블로거나 이런 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그렇죠. 쌍방향형 행사 같은 어떤 그 관광 홍보 마케팅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지금 보니까 그 명동 근처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동 상인회와 관련해서 호텔 하루 자면 하루 공짜, 그 화장품 하나 예, 사면 하나 공짜해서 1+1 바이 원 겟 원 프리 행사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예.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번 추석 때나 가을에는 종전 어떤 수준을 회복하겠다라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이제 1년이 지났고 취임 2년 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박원순 호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박원순 씨한테 제일 필요했던 대목은 이제 대선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걸 좀 빨리 벗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안 됩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시정도 안 되고 대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3기를 가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2기를 잘하고 나면요. 예. 국민들이 풀려냅니다.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서울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정말로 서울 시민들한테 와닿는 지금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어떤 뭐 건설 사업보다도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는 서울시에 맞는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보를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요. 시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맞는 시민운동가의 서울시정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면은 그동안 그렇게 피해가 많았던 관료들이라든지 뭐 정치인보다는 역시 이제는 시민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시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설레를 박원순 시장에 남기면 바로 제가 볼 때는 3기도 갈 수가 있고 예. 대선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복지와 경제. 지금 보면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왜 박 시장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성과 강박에서 좀 벗어나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동과 송파 일대에 지금 국제 교류 컴플렉스 마이스 산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분쟁을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최대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예.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중에 그 울산시장이신 김기현 시장님이 73%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네. 한번 그 박원순 시장이 울산시장님을 한번 그 보고 잘 벤치마킹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면 좋겠죠.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취임 1년을 맞아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